자, 그러면은 일단 회전 순열의 정의. 원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맨 처음 배울 때 회전 중복을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배우니까 다들 간단한 개념 복습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원에다가 네 명의 사람을 좀 배치해 보려고 합니다. 원에다가 네 자리에 모두 사람을 띄워 배치할 거예요. 얘를 그냥 순열로 생각하면은 뭐 A, B, C, D 뭐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B, A, 뭐 D, C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면은 그냥 네 명의 네 자리 끼워 배치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원순열에서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을 걸어요. 그 한 가지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회전했을 때 겹치는 거는 우리가 중복으로 간주한다라는 걸 좀 배운 적이 있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여기다가 A, B, C, D를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90도씩 좀 오른쪽으로 돌렸다고 치면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D, A, B, C 뭐 이런 식의 좀 배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또 얘를 90도 돌리면은 A, B, C, D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고, 그리고 A, B, C, D 이렇게도 배치가 되는데, 이 모든 경우를 좀 중복으로 간주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처하는 방법은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복의 수로 나눈다. 근데 이거는 실전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복이 되는 가지수를 배제하는 건데, 얘를 그냥 집순열, 기본적인 순열로 생각한다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4, 3, 2, 1이 되는데, 각각의 꼭지점마다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지의 중복이 생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시면은 4팩토리얼 나누기 4, 24 나누기 4니까 6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처는요, 나중에 제약 조건이 좀 많이 걸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주 보는 사람은 뭐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두 명을 띄워놓고 배치한다든지, 이럴 때에서 이게 회전되는 중복되는 경우 수 찾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픽스를 시켜서 아예 처음부터 회전을 방지하는 방법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어차피 A, B, C, D를 배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넷 중에 한 명만 그냥 한 자리에 꽂아 배치하는 거예요. 얘만 안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회전 중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자, 요 네 명 중에 특정한 한 명을 자리 배치하고 얘는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리 바꾸진 않고 나머지 세 자리에 그 B, C, D를 그냥 각각을 갭을 배치한다 라고 한다고 쳐도 A가 안 움직이면 절대로 회전 종목이 일어날 수 없다를 기본 베이스로 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경우의 수를 4-1 팩토리얼,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을 그냥 짱 박아놓고 나머지를 그냥 돌리는 수를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풀이가 좀 더 유연하게 먹힐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나를 좀 여러 가지를 좀 고정시킬 수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고정시켜야 되는 놈을 확실히 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배제하면서 푼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어차피 지금 다들 표정 보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 설명을 좀 생략하고 실전 문제풀이 위주로 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팩토리얼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팩토리얼 문제고, 자 원순열수, 이것도 기본 배치는 뭐 가장 쉬운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한번 잡읍시다. 좀 약간의 패드렉이 있는데 원래 옆방에서는 좀 안 걸리거든요. 여기 방이 조금 구식이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원순열의 기본 대처를 배웠으면은 여러 가지 다각형에 대한 배치, 요걸 또 이제 두 가지 버전씩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정삼각형의 배치 6자리 배치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요것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뭐 천천히 보여준다고 치면은, 자 우리가 중복의 수로 나누는 방법 이렇게 한다면요, 내가 뭐 1, 2, 3, 4, 5, 6을 배치했는데, 자 이걸 모두 오른쪽으로 60도 돌리면요 이런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1, 2, 3, 아니 왜 맞나? 자 1, 2, 3, 4, 5, 6 이런 중복도 딱 60도 돌리면 겹치는 중복이거든요. 아니면은 또 1, 2, 3, 4, 5, 6 이렇게도 60도 하면 중복이 발생되죠. 그래서 얘를 직접 이렇게 세면은 세 가지의 중복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전체 6명을 배치하는 6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되긴 합니다. 약간 이렇게 기본형으로 풀 수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뭐 제약 조건을 조금 걸면은 이런 풀이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의 그 특정한 인간을 좀 픽스 시키는 풀이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1번을 어디다가 좀 고정을 시켜놔서 절대로 회전 중복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배치를 해보세요. 1번을 여기다 배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회전 중복을 피하려면은 내가 지금 X 친 자리에 1번을 절대로 안 치거나
이런 데로 가면 당연히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1번을 여기다 배치했어요. 두 번째 자리. 그럼 60도씩 돌리면은 마찬가지로 회전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안 칠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가 돼요. 일단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 얘네들은 중복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를 배치하고 남는 자리는 5개고 그 전체 인원도 5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5팩토리얼을 해봐도 아까 전에 계산 결과는 똑같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순열은 거의 다 똑같은데 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중복을 피한다라고 하시면은 각각의 변에 대해서 중복이 일어나니까 이번엔 다 쓰기 귀찮아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체를 일렬로 배치하는 8팩토리얼의 가지수를 우리가 각 변에 대해서 중복이 되니까 4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런 풀이도 가능은 한데 근데 거꾸로 한 자리를 픽스시키는 풀이로 간다고 치면은 자 1번을 여기다 치면은 90도씩 돌릴 때마다 회전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못 앉히고 여기 못 앉히고 여기 못 앉히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 1번을 배치하면요 마찬가지로 요 빈자리에 절대로 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을 배치할 숫자리는 두 자리 나머지는 7팩토리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정五角형 같은 테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런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얘가 이제 1번이 이게 90도씩 돈다고 치면은 가로는 3칸 세로는 2칸이기 때문에 요 세로형에서는 중복이 사실 일어나진 않거든요. 가로 자리 1번을 배치했다고 치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180도 돌렸을 때 여기랑 여기 자리는 대칭으로 좀 중복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중복의 수를 생각했다고 치면은 전체가 10팩인데 180도 돌렸을 때만 중복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가지수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의 중복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간다면은 자 1번을 여기다 앉히면은 뭐 요 자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두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이 좀 달라지니까 중복은 아니죠. 근데 요 자리는 절대로 안 치면 안 돼요. 지금 X 친 자리는 안 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1번을 여기다 안 치면은 마주보는 자리 안 치면 안 되고요. 1번 여기면은 안 되고 1번 여기면 반대 자리 안 되고 1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1번 한 명을 특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자리는 5자리 거기에다 나머지는 부패토를 이렇게 곱하시면 깔끔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 순열은 보통 이렇게 다각형 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니다. 그럼 이제 또 입체도형 순열이 있겠죠. 자 입체도형 뭐 정다면체 그러니까 뿔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정다면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왕 보는 김에 그냥 하나씩 더 봅시다. 지금 정한이 프린트 잠깐만 줄게. 내가 줄게. 요거 일시정지 잠깐만 하고 봅시다.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입체도형 색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데 자 일단은 정 다각불 뭐 사각불이든 오각불이든 대처는 가능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요런 회전도 좀 고려해봐야 돼요. 얘 보면은 이렇게 좌우 회전도 있긴 하거든요. 좌우 회전도 있긴 한데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하 회전 그러니까 요렇게 위아래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위아래로 요렇게 좀 대처가 가능하게 해서 이렇게 90도로 돌렸을 때 그리고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돌렸을 때도 좀 겹치면 안 돼요. 약간 그 모든 경우를 배제하면서 입체도형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뿔 같은 경우는 요 윗면이랑 아랫면의 모양이 좀 달라요 보통 이럴 때는요 그냥 어차피 상하 회전하니까 다른 그림 되니까 얘는 좌우 회전만 이렇게 좀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5개의 색을 색칠할 때는 일단 밑면에 하나를 좀 짱박아 줘야겠죠. 밑면에는 우리가 일단 5개 숫자는 5개 넣는다고 칩시다. 자 5개를 해주고 여기다 1번을 하나 넣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면이 4개가 되는데 이 4개는 90도씩 돌릴 때마다 회전 중복이 좀 발생해요. 그러니까 계속 회전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4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순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순열 취급해서 자, 이 4개 중에 한 면을 고정시켜요. 4개 중에 한 면을 고정. 여기에다가 그냥 2번을 짱 박아놨다고 생각해요. 픽스. 짱 박아놓고 나머지 3면만 나머지 남은 색깔 3번, 4번, 5번을 그냥 자리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팩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장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뿔 같은 문제에서는 4개를 회전 순열했을 때 각각의 경우마다 물론 밑면의 크기가 다르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은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4개를 모두 원순열 취급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긴 할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정공학부는 똑같으니까 약간 넘어갈게요. 중복되는 패턴이고 자 이번엔 정다면체입니다. 자 일단 얘도 뿔이긴 한데 정사면체는 정삼각 뿔이거든요. 밑면도 정삼각형 나머지도 정삼각형. 근데 이 정다면체부터는 약간 생각해야 될 게 얘를 사선으로 돌리는 거 좀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는 거는 당연히 모양이 다르게 생기긴 해. 근데
이걸 사선으로 돌리면요. 여기면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돌려주긴 좀 그림은 힘들지만 어쨌든 요 밑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 자체가 좀 똑같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요 면이 밑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회전 중복은 발생할 수 있어. 약간 비스듬히 돌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은 여기 밑면에다가 어쨌든 이게 다 옆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밑면에 하나를 색칠해놓고 나머지 옆면을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회전 중복을 좀 고려해서 1번을 그냥 여기다 짠 거예요. 1번은 그러니까 여기다 아까 1번, 2번, 3번, 4번은 나눠서 배치한 게 뿔 배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다 1번을 넣고 픽스 박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면이 다른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을 여기다 넣는다. 그럼 나머지 세 칸이 있는데 여기도 좌우 회전이 좀 겹치거든요. 그냥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2, 3, 4일 때 아니면은 여기가 2, 3, 4일 때 이런 경우 아니면은 2, 3, 4일 때가 다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 옆으로 돌려도 다 같은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2번을 짱박아도 2번을 짱박아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면이 3번, 4번이 남는데 그 둘은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펙토리얼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1, 2, 3, 4일 때랑 1, 2, 3, 4일 때랑 이게 두 면을 고정시키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자 2, 1, 3, 4일 때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죠? 이거는 아무리 돌려도 회전 중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얘가 정사면체가 있으면 정확히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추측을 한다 보면 답은 이펙토리얼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슷하게 직육면체, 정육면체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정육면체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직육면체가 좀 더 일반적이어서 직육면체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대신에 밑면은 정사각형이라고 가정할게요. 직육면체.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상하 회전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각기둥도 굉장히 좀 회전 중복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직육면체 요 높이가 좀 긴 요런 도형이 있다고 치고 밑면은 정사각형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6개의 색을 배치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 둘의 그 마주보는 면을 좀 배치를 해줘야 돼요. 마주보는 두 면을 좀 배치해 줄 건데 일단 6개 중에 색을 2개 뽑아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6C2로 잡는 다음에 원래 2팩토리얼까지 하면은 이게 6P랑 똑같은 거 6명 중에 2명 뽑고 2개 자리 바꾼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2팩토리얼 빼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6C는 이제 두 가지 색을 고른 거거든요. 1번, 2번 이렇게 골라서 칩시다. 근데 여기다 2팩을 하면은 얘네들이 자리 바뀐 것까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2번, 1번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상하 회전, 직육면체가 이제 모든 옆면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2개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2개를 모두 그냥 고정 1번, 2번을 모두 픽스 시키는 형태로 가야 돼요. 얘네들이 마주 보기 때문에 이 둘을 자리 바꿔 버리면은 그대로 돌리면은 회전 중복이 일어날 거예요. 약간 그렇게 고려를 해서 이 2개를 그냥 여기다 짱 박아둡시다. 절대로 얘네들이 자리 바뀌지 않게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 4개의 면이 있거든요. 4개의 면에 3번, 4번, 5번, 6번을 배치하면 되는데 요 4개의 면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 칸씩 돌릴 때마다 중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를 픽스시켜. 여기 그냥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빈자리가 3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얼. 요 옆에는 원수열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럼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정육면체가 되는데 정육면체는요. 자, 이게 아까 정다면체는 다 비슷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자, 여기가 잘 돌리다 보면 이렇게 돌리면 밑면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 완전히 모든 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면도 밑면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다시 밑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자, 이 모든 면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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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들어간다고 쳐도 어쨌든 그 밑면으로 다 돌릴 수가 있어서 회전 중복이 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정사면체 풀 때랑 비슷하게 여기에다가 그냥 1번을 짱 봐주세요. 아까랑 차이점은 직육면체는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1, 2, 3, 4, 5, 6 중에 딱 하나를 여기다 배치시킬 거예요. 1번. 그럼 이제 주사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얘랑 마주보는 요면이 좀 더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요면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아니 1번 했으니까 2, 3, 4, 5, 6 중에 하나가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과 마주보레를 하나를 배치시킨다. 1과 마주보레. 그러면 그게 뭐가 있냐면은 5가지. 그러니까 2, 3, 4, 5, 6 5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5번을 배치했다고 치고 5번을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럼 1번이랑 마주보는 건 끝났어.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1번인 겁니다. 여기가 1번 회전 중복 피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이제 2, 3, 4, 6을 요쪽에 배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2, 3, 4, 6.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1 오르제 뒤집지 않을 거잖아요. 상하 회전은 뒤집지 않고. 그럼 2, 3 상하 회전은 끝났다고 치고요. 상하 회전 끝났다고 치고 2, 3 4, 6 요걸 배치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가 마찬가지로 90도씩 회전 중복이 일어나요. 90도씩 회전 중복이 일어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 여기 자체에 마찬가지로 2번을 하나 픽스 시킵니다. 일단 좌우 회전도 방지를 해줘야 돼요. 2번을 방지시켜 놓고 나머지 있는 하나, 둘, 세 개를 배치하겠죠. 하나, 둘, 세 개. 그럼 세 개를 배치했을 때 이게 이제 회전 중복이 왜 블락킹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2번이면은 나머지 이제 여기 앞면, 여기 옆면, 요 뒷면에 3, 4, 6을 배치할 겁니다. 일단 자리는 막 바뀔 거예요. 왜냐면 2번이랑 마주보는 게 계속 틀려지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3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요쪽 면에 들어갈 게 3일 때랑 4일 때랑 6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가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 둘은 자리 바뀌는 게 달라지나요? 라고 할 수가 있기는 해. 여기 둘.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에 고려하는데 이 주사위를 돌리다 보면요. 이게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면은 여기 둘도 알아서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이 어려운데 여기다 2번을 좀 짠 거 같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둘에 그러니까 여기가 좀 고정이 되는 상태죠. 얘를 그냥 고정시켜 놓는데 여기랑 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 2번이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때문이라도 2번을 좀 픽스를 시킨다고 치면은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크게 상관없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정팔면체 이런 거 어렵거든. 그럴 때 좀 중요해지니까. 어쨌든 가볍게만 설명한다면 5 곱하기 3팩토리얼. 그래서 6, 5, 30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좀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좀 더 어려운 정팔면체요. 이 정팔면체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데 고정시키는 걸 먼저 봐줘야 돼요. 자, 이게 요 세 번째 풀이 얘를 이해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굉장히 어렵긴 한데 자, 여기서 회전 중복을 하나 피하시면서 대신에 이걸 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다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 이제 완벽히 똑같은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면이 다 밑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개념은 같습니다. 1번. 자, 1번을 여기다가 픽스 시켜놓고요. 자, 근데 얘랑 마주보는 거는 대칭형인 여기가 평행한 면입니다. 여기에는 7개 중에 하나를 배치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회전 중복을 좀 피해야 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7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해요. 자, 7개가 돼서 여기에 이제 마주보는 게 2번이 배치됐다. 그럼 일단 7 곱하기는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회전 중복을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은 자,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랑 붙어 있는 면들이 있어요. 얘랑 붙어 있는 면. 그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한 그 면 기준으로 여기, 그다음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1번이랑 픽스 시킨 그러니까 얘랑 붙어 있는 걸 먼저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다음 여기 둘, 여기 셋. 요 세 개 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면에 나는 먼저 세 가지 색을 좀 칠할 거예요. 세 가지 색을 칠할 건데 얘네 둘을 빼면 이제 6개의 색이 남거든요. 6개의 색이 남는데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셋. 그러면은 6C3을 먼저 합니다. 6개 중에 3개를 배치해서 그 기준을 이 색칠한 면과 붙어 있는 하나, 둘, 셋에 배치를 할 건데 이거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있죠. 이게 돌리다 보면 이 셋이 중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느낌이 뭐냐면요. 자, 약간 요런 느낌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느낌.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가운데 1번. 가운데 1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썼으니까 3번, 4번, 5번이 이렇게 배치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붙어 있는 세 면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변으로 붙어 있는 이렇게 세 개면 있죠. 그러니까 얘를 펼치면은 약간 이런 모양. 근데 그걸 잘 돌리다 보면은 3, 5, 4일 때나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 미안한데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3, 5, 4일 때나 아니면 좀 뒤집다 보면은 이게 좌우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2번은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1번, 2번은 고정시켜 놓고 그냥 이렇게 돌다 보면 3, 4, 5, 5씩 이렇게 좀 중복이 좀 발생합니다. 3, 4, 5일 때나 4, 5, 3일 때나 그러니까 한 가지 밀면은 3, 4, 5 이건 참고로 설명이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정팔 면체는 그다음에 3, 4, 5 이렇게 될 때나 중복이 좀 발생하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봐봐요.
정팔면체가 없어서 좀 이게 보여주기 어렵긴 해. 어렵긴 한데 1번 마주보는 2번 픽스 시킨 거 아까 정답면체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1번이랑 붙어 있는 면 1번이랑 붙어 있는 면이 여기 날개 하나 요 뒤쪽에 그러니까 변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뒤쪽에 날개 여기 뒤쪽에 날개 이것들을 이렇게 약간 사소변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돌린다고 치면은 쉽진 않은데 잠깐만 이게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나 볼까요? 잠깐만 그렇게 해서 쉽진 않아. 그래서 어쨌든 답은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63 곱하기 200 그러니까 여기를 어쨌든 회전 종목을 좀 피하게 시킨다. 정팔면체가 나중에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이 63 곱하기 200이 얘랑 이제 붙어 있는 세 개, 요 세 개가 돌아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설명 어려워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거기 여기 세 개 붙어 있는 것까지 피했다고 치면은 이제 반대편에 이제 남은 그 빈칸이라고 친다면 여기 하나, 그다음 여기 둘. 참고로 이 방금 거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어서 입체적이니까 요 세 개는 이제 회전 종목이 다 피해졌으니까 이렇게 좌우 회전까지 고려했으니까 남은 거는 막 배치해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개념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좌우로 돌리면은 2번 있잖아요. 2번. 2번이 이쪽으로 가버려요. 2번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좌우 회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세 개의 회전을 좀 고정한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약간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거는 시간을 나중에 좀 투자해야 돼요. 자 어쨌든 7 곱하기 6, 3 곱하기 요거 하나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3번 하나 고정시키고 2팩 원수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은 빈자리가 3개이기 때문에 거기는 곱하기 3팩을 하시면 정팔면체 대처가 된다. 그래서 정팔면체부터는 사실 이제 머리를 좀 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공식화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기는 할 것이다. 좀 궁금하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입체 도형으로 이제 회전시키는 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학 때 기본 문제는 우리가 다 풀면서 했거든요. 개념을도 한 문제도 빠짐없이 좀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려워 보이는 문제 위주로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자 대표 문제부터 여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학 때 공부했으면 1, 2, 3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의 대처 원수의 대처에서는 여학생 2명을 스몰 A, 스몰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고정 픽스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은 이렇게 한 줄 배치를 하고 그리고 A, B를 배치는 하는데요. 얘네 둘을 절대로 자리 바꾸진 맙시다. 왜냐면 얘가 B, A가 되는 순간은 180도 돌리면 다시 원래대로 그 회전 중복이 나니까 A, B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여학생 2명 자리 바꾸지 말고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빈칸에는 남자 4명만 이렇게 꽂아 배치하면 되니까요. 4팩토를 해서 1번 대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주보고 할 때는 그냥 2명 모두 고정시킨다를 거의 기본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 이건 이제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학생 2명이 앉을 자리를 정해 놓는데요. 회전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두 자리를 픽스를 시켜둡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갈 때마다 회전시키다 보면 다 똑같이 가게 되거든요. 이 두 자리를 픽스 시켜놓고 그리고 이 두 자리에 여학생 2명은 자리 바꾸셔도 되긴 해요. 대신에 이 자리가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4자리에는 남학생 4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곱하기 4팩토리얼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는요. 여학생을 좀 나중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남학생 먼저 배치해놓고 사이사이에 끼워둔다. 약간 요 배치가 이 3번에서 좀 통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남학생 4명만 배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이 4명을 원에다 배치요. 원순열 배치하다 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남학생 1번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지만 회전 중복이 좀 픽스가 될 수 있죠. 모든 회전 중복 고정은 한 번만 한다. 자 그래서 남학생 1번을 배치해 두시면은 요 나머지 세 자리는 마음대로 자리 바꾸셔도 상관없으니까 남학생 3명을 이렇게 3팩으로 자리를 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학생끼리 이제 붙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이제 되거든요. 사이사이 배치해서 4자리 중에 2자리를 고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4C라고 할 겁니다. 4C. 그래서 4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을 할 거고 이렇게 사이사이 배치했죠. 그리고 여학생 2명이 자리 바꿔도 이번엔 괜찮아요. 이미 회전 중복은
남학생을 고정시키면서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2팩토리얼을 추가로 곱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일단 문제 없는 정답이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긴 할 건데 문제 풀어주는 걸 좀 본다고 치면은 어차피 푼데 내가 간대까지 숙제이긴 할 테지만 약간 대표 문제랑 좀 다르거나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은 좀 풀면서 이렇게 좀 진행할 거거든요. 어차피 태훈이도 확통 공부할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밑에 있는 두 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변형 문제 2번은 사실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거의 보시면요. 풀이 똑같이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발전 문제 3번 가볍게 볼게요. 제약 조건이 조금 있어서 자 일단 한번 좀 진행을 해봅시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에 날개에 배치한다고 쳐요. 그럼 이게 원래 날개는 색깔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날개는 색깔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빨강, 파랑을 이렇게 칠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색칠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맞은편의 날개이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둘은 고정을 시켜놓고 빨강, 파랑은 좀 고정을 시켜놓고 시작을 할 건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사용하여 근데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빨강, 파랑 고정을 시켜놨죠. 근데 위에 거 대표 문제랑 자리 곱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가 빈자리가 4개 있는데 빈자리가 4개 있는데 자 여기에서 빨강, 파랑 이미 고정해놓고 회전 좀 중복을 피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4개 자리 그냥 4팩을 해주시면 돼요. 4팩. 그리고 빨강, 파랑은 자리 바꾸면 큰일 나겠죠. 바람개비가 180도 회전하면 중복으로 발생되니까 그래서 4팩토리얼 하면 답은 4, 3, 1, 24 이렇게 3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문제만 바꾼 거지 위에 있는 대표 문제에서 마주보도록 배치하는 문제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2번 다각형 배치는 아까 했던 대로 할 건데 일단 지금은 두 가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경우는 180도 돌렸을 때 한 번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 6팩토리얼 전체 1료로 배치하는 6팩토리얼을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그렇죠? 중복은 두 가지씩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1번 풀이고요. 이게 자체가 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하나를 픽스 시키는 식으로 간다고 치면요. 1번 L을 여기다 픽스 시키면은 반대쪽 여기에 못 앉히게 되고요. 앉히는 순간 회전 중복이 일어난다. 그 다음 1번을 여기다 배치하면은 얘가 또 못 일어나게 되고 1번을 여기다 배치하면 여기도 못 앉게 된다. 그래서 1번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는 3가지. 그리고 나머지 5팩토리얼 이렇게 답을 내줘도 되기는 해요. 그렇죠? 뭐 준비 단계는 1번 또는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발전제 6번. 뭐 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한데 근데 얘도 조금 달라요. 위에 거랑 조금 다른데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다음 시간에 좀 풀어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이 발전 6번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이거 대처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8개에 붙이려고 하는데 각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1명씩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둘이 앉거나 여자 둘이 앉으면 안 돼요. 그런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칸이 이런 식으로 다 그 회전 중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회전 중복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 약간은 뭐 어렵게 뭐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녀가 1명씩 앉아야 되는데 여기 테이블이 자 남자 어떻게 회전 중복이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남자 여자 그리고 여기가 남자 여자가 돼도 되고 아니면 여자 남자가 돼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있어요.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그 중복되는 가지수를 좀 잡았을 때는 여기다 남자 1번을 배치하면요. 1번을 배치한다고 치면은 그럼 이런 자리에 우리가 앉히지 못하거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남자 1번이랑 여자 1번이 이렇게 자리가 바뀐다. 그럼 남자 1번이 여기에 들어가고 또 여자는 또 요 자리 무조건 앉긴 해야 돼요. 그럼 남자 1번이 여기 앉으면 또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두 자리를 모두 곱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남자 여자가 모두 픽스가 된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그룹 하나를 고정시키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룹 하나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남는 자리를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남자 1번이 그룹에 속해 있을 겁니다. 요 그룹 안에 남자 1번이나 뭐 여자 누군가 좀 배치가 돼 있겠죠. 약간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남자 1번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 8자리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8자리 모두 고려하시면은 자 요런 데 남자 1번을 앉힐 수가 없어요. 앉힐 수가 없고 그리고 자 두 번째 남자 1번을 여기다 앉히면은 마찬가지로 요런 반대로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때가 요게 맞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남자 1번을 여기다 배치했을 때는 요런 데 앉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남자 1번은 무조건 끼워 맞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요 자리에 여자가 누가 올지 모른다. 그게 중요해요. 이 그룹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사실 여자 4명 중에 1명을 일단 남자 1번의 그 짝으로 좀 지정할 거예요. 일단 사씨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리고 2팩까지 해줄 거예요. 2팩을 하는 이유는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 이때 남자 1번은 이제 다시는 이런 자리에 앉힐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회전 종목을 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룹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나머지 그룹이 여기가 있죠. 근데 반드시 남녀가 돼야 돼요. 남녀. 회전 종목은 이미 여기서 한번 피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 1번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자리 잘 보세요. 얘가 무조건 남녀가 돼야 되고 생김새는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김새는 비슷한데 자, 여기서 각각의 경우가 자리가 바뀔 수 있긴 해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서 이것들이 모두 남녀가 체인지 될 수가 있죠. 참고로 여기 바뀌는 건 이미 2팩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요 4개의 자리에서 각각이 2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남녀가 여기 모두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미 요 남자 1번을 여기다 꽂아놓으면서 회전 중복은 피했다고 생각을 해놓은 거죠. 약간 머리 쓰면서 들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빈자리에 사람만 꽂아두시면 되는데 남학생 빈자리가 3개 남았습니다. 어쨌든 자리가 바뀌더라도 남학생 빈자리는 3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곱하기 3. 남학생 3명을 비어있는 자리에 배치한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학생 3명도 요 비어있는 자리에 배치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이미 그룹이 완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씨를 미리 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사씨를 안 하고 요거 여자 4개를 배치한다 해서 4팩을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인 풀이는 그냥 3팩을 해주세요. 위에 거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고 회전 중복을 피했다. 그럼 우선순위가 끝났고 이제 남녀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2팩을 곱하고 그리고 빈자리 남자 3개, 여자 3개니까 3팩을 추가로 곱한다. 그럼 이걸 풀식을 쓰면 이런 느낌이 돼요. 4시 1 곱하기 2팩 그리고 자 먼저 여기끼리 자리 바꾸는 2팩을 3번 곱해요. 2팩 곱하기 2팩. 일부러 색을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빈자리에 3팩을 꽂아주시면은 숫자가 크긴 하지만 이론상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수를 이용한 색칠하는 수, 뭐 입체 도형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각형 도형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아서 아까 오히려 오늘 좀 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정팔면체이긴 할 거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3개 배치하는 걸 돌린다. 그 정도 빼고는 뭐 사실 어려운 데는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라면 어려워봤자 약간 다 풀 수 있는 정도로 내긴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요거는 뭐 많이 풀어봤죠. 어떻게 푸냐면은 가운데에다가 7개 색을 모두 배치할 건데 가운데는 원순열 해당 지점이 아니에요. 회전 중복 해당되는 지점이 아니어서 여기는 그냥 7가지를 배치하고요. 71. 여기는 7가지 배치하고 1번 색을 색칠했다고 봅시다. 그럼 회전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그 크기가 모두 똑같이 합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순을 따를 거예요. 이쪽이 원순을 따라서 자 남은 색 2번을 여기다 픽스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빈자리 5개에다 배치한다.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깔끔한 정답이 되겠죠. 일단 뭐 다른 제약 조건은 없기 때문에 하나 고정시키고 나머지 5자리를 바꾼다. 이런 느낌으로 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변형 발전에서 이거 변형 발전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시즌인데 변형 문제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주문제가 같은 유형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원수열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뭐냐면요. 자 8가지 중에 4개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를 배치해서 1번을 픽스 시키고 그런 다음에 2, 3, 4를 배치해서 3팩을 곱할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4자리 있죠. 나머지 4자리. 이 나머지 4자리는 회전 중복 2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회전 중복 하나를 고정시켰으면은 얘를 돌린다 치면은 이 4개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거든요. 항상 돌렸을 때 방지하는 건 그래서 여기를 방지시켰으면은 여기 부분은 회전 중복을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4팩을 곱한다. 약간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돼요. 오직 회전 중복은 한 문제에서 한 번만 한다. 평면 도형 기준으로. 근데 입체 도형이 까다로운 거는 아까 전에 상하 회전 그리고 정답면체의 그 대각선 방향 회전 그것까지 고려해서 오히려 입체 도형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랑 똑같이 밑에 것도 보세요. 얘도 보면은 요렇게 3개가 합동이고요. 합동인 자리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렇게 3개가 합동이거든요. 합동인 자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원순열 회전 중복 방지는 오직 한 번만 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가운데 지점은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보라색 지점. 그래서 여기는 7개 색인가요?
서로 다른 7개의 색이니까 7시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일단 1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 요 나머지 3개에 여기 분명히 회전 중복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색을 먼저 골라줍니다. 그래서 6, 시, 3 나머지 6개의 색 중에 3개를 골라주고 그리고 하나를 픽스시키세요. 2번을 고정을 시켰다. 자, 2번 고정시켰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요 두 자리는 얘네들만 자리 바꾸면 되니까 2패. 여기서 회전 중복을 하나 해놨고 그럼 2, 3, 4가 대충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남은 색도 3개, 빈자리도 3개. 근데 이미 내가 여기서 하나 픽스 시켜놨으면은 회전 중복 또 할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는 3팩토리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답이 된다. 그렇죠?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회전 순열 문제는 봤는데 뭐 뒤에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약간 제약 조건이 많아서 좀 까다롭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건 좀 뒤에서 보고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원래 아까는 좀 짧잖아요. 그래서 종목 순열도 가볍게 기본 개념까지만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순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n파이 r이라고 불렀죠. n파이 r. 이거를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 파이는 이제 중복 순열,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나열하는 순열의 수. 그러니까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는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겠죠. 나열하는 순열의 개수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무난한 중복 순열 문제는 얘가 이제 1, 2, 3이라는 자연수를 중복 허용해서 자 우리가 4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4자릿수. 그러면은 이거는 쓴 거를 또 써도 되고 자리 바뀌는 건 순열이니까 다 다른 경우로 좀 취급한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중복조합 하겠지만 중복조합은 자리만 바뀌었을 때는 다 중복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했을 때 자 각각의 자리는 1, 2, 3 세 가지 중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1, 2, 3 중 하나 1, 2, 3 중 하나 1, 2, 3 중 하나 이렇게 들어가니까 세 가지 돼서 3의 4승 이렇게 구했던 게 바로 기본적인 중복순의 가지수다. 그리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3파이 4가 되거든요.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반적으로 앞에 거에 뒤에 거 해서 3의 4승으로 계산을 한다. 뭐 여기까지는 배웠으니까 다들 기본적인 내용은 알 겁니다. 그럼 이제 중복순열 대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유형이 있어요. 자 1번 자 n파이 r이긴 한데요. 앞에 n에 받는 쪽 혹은 고정된 쪽 뒤에 있는 r에는 움직이는 쪽 아니면 주체가 있는 쪽 능동적인 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체가 있는 쪽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공식을 쓰는 문제가 몇 가지 있거든요. 요 예제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자 A, B, C 세 사람인가요? 세 사람이 여기서 A1, B1, C1, D1 이라는 호텔에 투숙하는 문제. 호텔 투숙 대표적인 중복순열 문제 중 하나가 됩니다. 뭐 빈방 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거는 답이 둘 중 하나죠. 얘가 3의 4승이냐 아니면 4의 3승이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많이 고민하시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3의 4승 81도 5번 보기 있고요. 4의 3승 64도 1번 보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찍어서 풀지 말라는 건데 자 어쨌든 자 이게 맞고 이게 틀리냐라고 하는 걸 좀 보였을 때 자 일단 답은요 4의 3승이 맞고 3의 4승이 틀리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공식을 안 쓰더라도 4의 3승이 맞는 이유 자 A가 고를 수 있는 그 가지수는 4개의 호텔 중 하나를 묶을 수 있다. 4가지. 그 다음 B 같은 호텔을 묶어도 됩니다. 4개 중에 또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4가지. 그 다음 C도 4개 중에 하나 묶을 수 있으니까 4가지. 4의 3승 정답이에요. 그럼 3의 4승이 아닌 이유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쓰기 전에 n파이R 공식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래서 3의 4승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왜 틀린지 보여줄게요. 자 A1이 그러니까 이건 주체가 호텔이 되는 건데 A1이 고를 수 있는 사람이 A, B, C 3명 중에 하나 3가지. 그 다음 B1이란 호텔이 고를 수 있는 게 A, B, C 3사람 중에 하나 C1도 3사람 중에 하나 D1도 3사람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3의 4승. 그럼 왜 틀렸는지 보여줄게요. 너가 A가 고르고 너는 B를 고르고 너는 A를 골랐다고 칩시다.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A가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는 3개의 호텔에 묶어야 돼요. 여기서 잤다가 2시간 뒤에 여기서 잤다가 여기서 잤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C는 여행이 왔어요. 여행 왔는데 잘 데가 없어. 안 받아준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선택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3의 4승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답 81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왜 틀린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4의 3승은 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죠. 엠파이어 공식에서 n은 받는 쪽이나 고정된 쪽, 수동적인 쪽, 그리고 r은 움직이는 쪽이고 주체가 있는 쪽을 뒤에다 쓰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주체를 뒤쪽에 쓰는 거예요. 3. 그리고 호텔은 그냥 받기를 기다리는 거야. 수동적인 쪽이기 때문에 받는 쪽으로 앞에다 4를 쓰세요. 고정된 쪽. 그래서 4파이 3이고 4의 3승 64가 이런 공식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뭐 굳이 이 공식을 안 쓰더라도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4의 3승이 나오도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는 다 시리즈는 비슷한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냥 뭐 몇 가지 다 보여주죠. 8시까지. 2번은 뭐 대표적으로 함수의 개수, 우체통의 개수 뭐 이런 게 있는데 함수.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 때문에 확통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뒤에서 풀수록. 그래서 함수의 개수 대표적으로 정의역 x 1, 2, 3이 있는데 y가 받는 쪽이 뭐 이제 1, 2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1, 2, 3에서 1 갈 때 그럼 얘가 또 이제 2의 3승일 수도 있고 3의 제곱일 수 있는데 당연히 2의 3승이겠죠. 왜냐면은 1번이 갈 수 있는 것도 1번, 2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번이 갈 수 있는 것도 1번, 2번 중에 하나. 3번이 갈 수 있는 것도 1번, 2번 중에 하나. 2의 3승이 맞습니다. 그럼 3의 제곱은 왜 틀렸냐? 1이 고를 수 있는 게 1, 2, 3 중에 하나. 그쵸. 그 다음 2번이 고를 수 있는 게 1, 2, 3 중에 하나. 일단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2의 3승이 맞고요. 공식에 적용한다 치면은 받는 쪽, 그 뒤에 거 y 2를 주고 x, 움직이는 쪽 3개를 주고 당연히 2의 3승이 맞는 거예요. 그쵸? 요럴 때 쓰는 건데 자, 이 공식을 그럼 쓸 수 없을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명투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똑같은 거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자, 그러면 공식을 쓸 수 없을 때 1번. 방금 전에 자연수 문제 만들기 개수. 자, 해보세요. 자, 자연수 만들기인데 네 자리 연수 만들어 볼게요. 자, 1, 2, 3에서 중복 허용해서 이게 좀 주체가 애매해집니다. 중복 허용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요. 이거거든요. 아까 보여주긴 했지만 첫 번째 빈칸도 3개, 두 번째 빈칸도 3개, 3개, 3개. 누구나 중위 애들도 심지어 3의 4승이란 걸 알아요. 근데 이걸 계속 주체 공식을 쓰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선생님, 여기서 움직이는 게 1, 2, 3, 3개고 그 다음 빈칸이 4개니까 얘가 고정된 거예요. 4의 3승.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빈칸의 개수 4개를 고정된 쪽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1, 2,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움직이는 쪽 3.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누가 봐도 3의 4승인데 나 혼자 4의 3승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시간 쓰지 마세요. 자연수의 문제 만들기 아니면 모스부 신호 만들기 이렇게 빈칸에 직접 넣는 문제 있잖아요. 그냥 이 공식을 안 쓴다고 생각하면 내 상식대로 푼다. 그래서 이걸 좀 비슷한 문제 2번 모스부호가 있죠. 점 짝대기로 5칸에 5자리의 모스부호 만들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호 만들기 같은 경우는요. 이 첫 번째 빈칸에 점이나 짝대기 중복하면서 얘도 점이나 짝대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2의 5승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 공식으로 풀어주세요. 안 푸는 게 나아요. 왜냐면 빈칸 5개가 고정됐으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갔네. 근데 요거 점 짝대기는 얘가 들어가는 쪽이니까 얘가 2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거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NPIR은 원래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뭐 인강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그냥 설명하기 쉽게 위해서 만들어 준 거지. 그냥 애초에 이런 공식 모르시고 풀어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맹신하지 않는 주의예요. 왜냐면 이럴 땐 또 못 써먹으면은 그냥 별개 취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복수열은 받는 쪽 주는 쪽이 누군지만 좀 생각을 해주고 그다음 아까 전에 그 호텔 투숙 같은 경우도 줄만 그어보세요. 함수의 개수랑 똑같이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A가 고를 수 있는 게 4개의 호텔 중 하나. 4의 3승 64. 그걸 그냥 4파이 3으로 너무 연습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푼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안 틀릴 수는 있다. 뭐 사실 중복수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이긴 합니다. 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몇 가지 문제들 한번 볼게요. 자, 보기 2번. 자,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A, B 두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시간상 대표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네, 쉬워서. 자, 서로 다른 세 통. A 편지, B 편지, C 편지가 있다고 쳐요. 이거를 두 개 큰 A 우체통, B 우체통에 풀 거고 웬만하면 나는 엔파이어로 안 풀 겁니다. 엔파이어로 안 풀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편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은 이렇게 A나 B 둘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 그 다음 B도 하나, 둘, 두 가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C도 하나, 둘, 두 가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2의 3승 8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번
자, 5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하는 방법. 엠파이어 공식 안 쓴다고 했어요. 그냥 직접 합시다. 자, 1, 2, 3, 4, 5에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3곳의 호텔 A, B, C가 이제 고정된 호텔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1번 호텔이 1번 사람이 묶을 수 있는 것도 A, B, C 이 세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다음 2번도 A, B, C 중에 하나 고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함수의 개수 문제 풀듯이 그냥 풀면은 다 풀립니다. 3번도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3의 5승. 절대로 안 틀리죠. 굳이 엠파이어 외우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의 차이인데요. 어차피 중복조합 좀 다들 배웠으니까 헷갈리지 않게끔만 할게요. 자, 기명, 무기명의 차이. 여러분들이 아는 투표는 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선거인 거예요. 기명 투표는요. 자, 이게 6명의 선거인이 있거든요. 1, 2, 3, 4, 5, 6이 투표를 해요. 근데 자, 이 1번 그 투표 용지가 있잖아요. 1번 투표 용지는 빈칸이 있는 게 아니라 나 1번 누굴 뽑을 것이다. 1번이란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게 기명 투표예요. 그냥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2번 투표지에는 2번 이렇게 해서 6번은 6번 이렇게 뽑으면은 누가 맘먹고 대표를 뽑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투표긴 한데 이게 기명 투표입니다. 설문조사할 때도 이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름을 써서 이제 투표를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1번 대표 뭐 이제 좀 있으면 총선 있겠죠. 어쨌든 1번 그다음 2번 이렇게 있을 텐데 그 1번 애가 뽑을 수 있는 게 1번 또는 2번이잖아요. 2번에도 1번 또는 2번. 다만 이게 투표용지가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건 순열 취급해야 돼요. 1번이 1번 뽑고 2번이 2번 뽑았다. 근데 1번이 2번 뽑고 2번이 1번 뽑았다. 다른 경우의 수로 좀 처리가 돼서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 2가지씩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얘는 2의 6승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근데 무기명 투표는 비슷하긴 한데요. 각각의 투표용지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도 누가 뽑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득표수가 좀 중요해집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일 때는 1번 애가 받은 거, 2번 애가 받은 표가 6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중복 수업 때 다시 하긴 할 거지만 다들 배웠기 때문에 2개 더해서 6이고 의미 아닌 점수 0 이상의 해는 우리가 이거를 통째로 EH6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2번 더해서 6이 되는 그 경우의 수. 그러면은 얘가 7C6으로 바꾸면은 뭐 대충 알 거라 생각할게요. 그래서 7가지 이렇게 가는 게 무기명 투표다. 그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을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그럼 요거 3개 다 비슷합니다. 보기 3번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자연수 문제 한번 볼까요? 자연수 문제도 없네. 자 일단은 모스보 한번 가볍게 볼게요. 자, 동그라미와 점에서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모스보의 수를 구하시오. 그냥 3자리 모스보니까요. 자, 점 짝대기. 여기도 점 짝대기 중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의 3승 8가지. 뭐 이런 느낌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 순열까지는 쉽고 같은 걸 포함한 순열 다들 배웠지만 그게 내용은 쉽거든요. 뭐 AA, BB, CC를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그게 경우의 수에서 정말 핵심이에요. 같은 걸 포함한 순열 응용 문제들은 정말 어렵게 만들려면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빡세게 해야 돼서 다음 시간에 그 같은 걸 포함한 순열 어려운 문제 좀 많이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게 되게 종류별로 많고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같은 걸 포함한 순열 플러스 중복 조합 이렇게 가면 킬럼저예요. 모의고사 킬럼제.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실전 버전이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너무 쉽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서 함수의 개수. 뭐 어차피 다 고1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그러면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까지 가보고 어차피 중복순열 다음 시간에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푼다면 정말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메인으로 잡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연습해서 아니면 그냥 시간 투자해서 최대한 빨리 갈까요? 유형 3개밖에 없는데 어차피 8시에 그 정한이가 이제 8시에 영어 수업하니까 요거 3개 유형 각 잡고 풀면은 딱 8시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중복순열까지도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분 컷이면 돼요. 아니 진짜요. 이건 개념 설명 다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몇 개 안 풀면 되니까 그냥 5분 컷 해줄게요. 여기는. 자 1번부터 오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6개 사탕을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팸을 n명에게 나누어주는 경우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요. 그냥 중복순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6개의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3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A, B, C. A, B, C가 나눠갔는데 얘가 A, B, C가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사탕은 A, B, C 3명 중에 하나한테 들어간다. 얘도 3명 중에 하나한테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얘는 그냥 3의 6승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사탕 한 개씩이 A, B, C 한 명한테 주어지게 돼서 6개 모두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팸을 n명한테 남겨줘요.
자, 1, 2, 3 점점에서 n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약간 경품 추천하듯이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전자펜 1번 요게 어쨌든 n명 중에 한 명한테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전자펜 2번 2번도 n명 중에 하나한테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중복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전자펜을 좀 중복으로 가질 수도 있다. 3번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n번까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n의 세제곱 이런 느낌으로 잡아줘요. 그렇죠? 일부러 엠파이어 공식은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아줬다고 치면은 3의 6승은 n3승이고 3으로 나누면 n은 3의 제곱. 그래서 9개. 이런 느낌으로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받는 쪽 주는 쪽 공식 쓴다면은 여기서 얘가 좀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 사탕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좀 주체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주체가 이럴 때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면 사탕이 기다리는 거고 사람이 선택하는 거니까 사람이 능동적인 거 아닌 건가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문제 풀 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쓰시는 게 낫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풀이로.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럼 발전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게 뭐죠? 자,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각 자리수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이게 나중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이랑 같이 연결 좀 해야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일단은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수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있죠. 제일 무난한 풀이는 같은 걸 포함한 수열인데 자, 일단 여기서 조합을 잡시다. 세 개 더해서 그 합이 홀수인 경우는 홀수구나. 홀수일 때는 일단 첫 번째 1번 홀짝 잘못했죠? 합이 홀수니까 홀짝짝 1번은 홀짝짝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홀짝짝. 그 다음 2번은 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합이 홀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을 써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홀짝짝은 이게 자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홀수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요거 세 개를 자리 바꾼 것을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을 살짝 활용을 해주셔요. 중복은 허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3팩분의 2팩.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은 이런 경우에서 요거 자리 배치할 때는 꼭 한번 써줘야 됩니다. 홀수가 들어갈 자리 세 가지란 거죠. 그리고 이게 중복인가요? 중복 허용하니까 홀수 자리에는 1, 3, 5 3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짝수 자리에는 2 또는 4 계속 써도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은 중복수열 쓰긴 썼는데 요거 자리 배치할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 개념을 살짝 써야 된다. 이게 능숙해줘야지만 어려운데 좀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홀일 때는 굳이 얘네 셋은 자리 안 바꿔도 되겠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이라고 한다면 3팩분의 3팩인데 그냥 안 써도 되고 그냥 홀수만 3개 들어가시면 되니까 3의 세제곱. 홀수가 1, 3, 5고 중복 허용이니까 3개, 3개, 3개 들어가서 3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중복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 빠르게 할게요. 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는 두 가지 대처가 있는데 쉬운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앞에 0을 빼고 생각하면 돼요. 맨 앞에 0을 빼고 생각하고 천의 자리는 1, 2, 3, 4 4개가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을 써도 되는데 중복 허용까지 있으니까 모두 그냥 그래서 5의 3승 이렇게 하면 1번에 답이 되겠고 자 2번 이게 2번은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5자리 자연수가 아니에요. 5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크기가 작은 순으로 3천입니다. 이거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까지 모두 포함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문제에서 네 자리를 만드세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한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를 모두 포함을 시킨다. 그거에 대한 사전식 계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둘 다 보여드릴게요. 둘 중에 편한 풀이로 해주세요. 일단 안정적인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요건 조금 자세히 해줄게. 자 이렇게 모든 자리 합치는 문제 있죠. 자 이게 작은 순으로 3천이 몇 번째인지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버전이 뭐냐면요. 한 자리를 세요. 한 자리는 자연수니까 0은 빼고 생각해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두 자리를 세요. 두 자리는 이 첫 번째는 1, 2, 3, 4 네 가지. 요거는 이제 1, 2, 3, 4.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0, 1, 2, 3, 4 중복형이니까. 그래서 얘는 네 가지. 그 다음 여기는 4, 5, 20까지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참고로 10의 자리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 100의 자리까지는 그냥 세야 돼요. 3천까지 가려면. 100의 자리는 요 100의 자리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나머지는 얘가 0에서부터 4. 여기도 이제 0에서부터 4. 이렇게 오니까 얘는 4 곱하기 5 곱하기 5까지. 그럼 100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는 세 자리 만드는 건 100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세는 건데
1로 시작할 때요. 이게 있겠고 그 다음 2로 시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3000으로 끝나는 거예요. 2000으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이 바로 3000이기 때문에 얘가 딱 끝나는 사전식별 순서가 되는데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모두 5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왜냐면 얘가 0, 1, 2, 3, 4가 다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중국어라. 그래서 여기 125가지, 여기도 125가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요. 4 더하기 20 하면은 24, 더하기 100이니까 124. 그런 다음에 125 두 번 더하면은 250. 이렇게 둘 더하면 374에서 1 더하면요. 375번째가 답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두 번째 풀이 하나 알려줄게요.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서 이게 두 번째 풀이는 좀 빠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합쳐서 쓰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맨 앞에 공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를 만드는 겁니다. 공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를 만들어요. 이게 그러면요. 여기 보여줄게요. 직접. 얘가 선생님 000 1이 뭐예요? 한 자리 자연수 1이 되는 거야. 0을 써도 된다. 맨 앞자리를. 그 다음 두 번째는 0, 1, 1, 2가 뭐예요? 세 자릿수 111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리 자연수 만들 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모두 합치는 걸 맨 앞에 0을 때려 박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5가지 하세요. 왜냐면 얘가 001이면 두 자리 있으니까 알아서 만들어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5의 3승이긴 한데 마지막 1을 꼭 뺍니다. 1을 빼는 이유는 이거는 안 돼요. 000. 얘는 0이니까 이거 빼고 그런 다음에 1로 시작할 때 2로 시작할 때를 다 세도 되겠죠. 맨 앞에가 0으로 시작하는 건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풀이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빼길 안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도 5의 3승, 5의 3승이고 마지막 3000으로 끝나니까 그러면 이거 다 더해도 어쨌든 375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편하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중간중간 있을 수 있으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금방 끝날 테니까 빨리 갈게요. 1이 포함되어 있는 거, 2가 포함되어 있는 거. 발전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볼게요. 이건 뭐 2번 해도 되고 1번 해도 되는데 여기서 0이 있으니까 0 있는 게 조금 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발전문제 15번에 1번만 시간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푸셔도 돼요. 자, 세 자리 정수 만들 건데 자, 세 자리 자연수. 일단 맨 앞에 0이 되면 안 되는데요.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개수다. 1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다 전체에서 1이 아예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이 아예 없는 경우를 제외해주면 6번 풀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전체 조심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맨 앞에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고려하시면은 이 전체부터 먼저 씁시다. 전체는 이게 맨 대개 자리가 1 또는 2 또는 3. 그리고 중복허용이니까 여기는 0에서 3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니까 전체는 3 곱하기 4 곱하기 4면은 48가지가 돼요. 48가지. 여기서 1이 없는 경우를 뺍니다. 아니, 1이 있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도 이제 6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이란 숫자는 아예 배제를 하고 그럼 0, 2, 3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0, 2, 3. 근데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개. 그럼 나머지는 0, 2, 3 3개, 0, 2, 3 3개. 2 곱하기 3 곱하기 3 돼서 9, 2, 18가지를 빼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전체에서 1이 없는 경우인데 이 전체는 맨 앞에 0이 되는 경우는 아예 배제시키고 들어가시면 48 빼기 18, 30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밑에 거는 이제 그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1, 2가 모두 들어갔을 때 합쳐서 6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풀만 할 겁니다. 자, 3번 함수의 개수는 묶어서 할까? 근데 이것만 안 하기 좀 그럴까? 자, 일단 1번만 봅시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1, 2, 3, 4에서 그 다음 5, 6, 7로 가는 함수 1이 갈 수 있는 것도 5, 6, 7, 3개 2가 갈 수 있는 것도 5, 6, 7, 3개 어쨌든 그래서 얘는 3의 4승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자, 1의 함수 중 f1은 7이다. f1이 7이니까 함수의 개수는 이거는 1이 7로 간다 이렇게 짱 봐주시고 얘는 픽스. 그러면 그냥 함수만 만들면 돼서 2가 갈 수 있는 건 5, 6, 7. 7을 또 골라도 돼요. 3이 갈 수 있는 것도 5, 6, 7. 3개 고르면 되고 4가 갈 수 있는 것도 5, 6, 7. 3개 고르면 돼서 얘는 3의 3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3번 같은 게 나중에 좀 까다로워지긴 하는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 이게 3개 패턴에서는
이게 중복순으로 풀면 너무 어렵거든요. 두 개까지는 가능한데 네, 이거에 대한 예제는 지금 그냥 간단히 볼게요. 이게 세 개짜리에서는 중복순으로 풀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x가 1, 2, 3, 4, 5, y가 5, 6, 7입니다. 자, 여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는 치역이 5, 6, 7이 모두 선택이 돼야 돼요. 5, 6, 7. 집합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해요. 여기 대표형에도 나와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 여사건을 좀 빼면 되거든. 근데 이 풀이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져서 여기서 조 나누기 이런 거 이제 치역이 3개, 치역이 4개 이런 거의 패턴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갈 건데 조 나누기 패턴으로 분할이란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줄게요. 자, 4개를 이 3개 모두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 1이 5 가고 2와 3이 6 가고 4가 7 간다. 이러면은 5, 6, 7이 모두 선택되거든요. 안 되는 예제는 1, 2가 6 가고 3, 4가 7 간다. 그럼 5가 선택이 안 돼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치역이 3개일 때부터 패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4개를 3조로 나누는 걸 추천드려요. 4개를 3조로 나눈다. 그 조 나누기 방법은 대표적으로 2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하시면 돼요. 2개, 1개, 1개로 조를 3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복을 좀 피할 거예요. 2, 1, 2랑 1, 2, 1이랑 1, 1, 2는 중복이라고 간주할 거야. 3개 자리로 보는 거는. 이 앞에 숫자가 무조건 크게 배치를 할 건데요. 자, 4개를 2조, 1조, 1조로 나누는 게 우리가 이제 고1 때 나오긴 하는데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고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을 뽑고 그 다음 1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근데 여기서 크기가 같은 조가 2개거든요. 1, 2개. 그 둘이 자리 바꾸는 거는 중복으로 간주합니다. 요게 이제 고1 조합에서 말하는 조 나누기 개념이 되는데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그러니까 분할 같은 경우는 꼭 아셔야 되는 그 고1 순열 조합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둘 하나 나눴을 때 여기서 1, 2 배치하고 3, 4 배치를 할 건데 근데 여기서 3, 4 자리 바꾸는 거는 모양새가 똑같으니까 중복으로 간주한다. 크기 같은 주머니. 자, 이렇게 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는 이렇게 준 거예요. 뭐 1, 2 이렇게 주고 3, 4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조들을 5, 6, 7이랑 1대1 대응을 시키면은 5, 6, 7을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곱하기 3팩 하시면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역의 개수 정해진 문제는 조 나누기가 그 대표형에 나와 있는 6컨트리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선택 안 됐을 때 뭐가 선택 안 됐을 때 이걸 빼는 것보다 이렇게 좀 더 하기가 편한데 이 치역의 개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애매할 수 있으니 다음 시간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이것도 발전 문제만 확인할 건데 변형 발전 모르겠는 건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이 설명했던 그 치역의 개수 있죠. 조나누기 문제. 이거는 오늘 예제를 좀 부족해서 다음에 함수의 개수 좀 구하는 문제에서도 얘를 좀 자주 보게 될 거고 심지어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개념을 맞아요. 조나누기. 근데 지금은 정규교육 과정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분할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빡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발전 문제까지만 볼게요. 자, F3은 짝수이다. 케바케 문제인데 자, 여기서 짝수는 2개가 있어요. 자, 1, 2, 3, 4, 5, 6 1, 2, 3, 4, 5, 6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F3이 짝수래요. 그럼 1번 케이스는 3일 때 2로 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 2번 케이스. 이게 다 하시면 돼요. 별건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일 때 4로 간다. 3일 때 4로 간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3일 때 4로 간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3일 때 6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해보시면 아마 다음 조건 때문에 안 될 건데 간단히 읽어봤지만 어쨌든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여줄게요. 자 x가 3보다 작으면 fx는 F3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같은 말이 이거예요. F1과 F2는 무조건 F3보다 작아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는 F3보다 커야되는데 그래서 F4, F5, 그 다음 F6은 F3보다 무조건 크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2대 셋이 상관없는데 F3보다 커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는 1과 2가 골라야 되는 게 무조건 1을 골라야 돼요. 이렇게 확정이야. F3보다는 작아니까. 그런데 여기 4, 5, 6이 골라야 되는 거는 F3보다 큰, 얘 2보다 큰 3, 4, 5, 6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4, 5, 6에서 3, 4, 5, 6을 가는 4가 갈 수 있는 건 3, 4, 5, 6, 4개, 받는 중 4개죠. 5도 4개, 6도 4개. 그래서 4의 3승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둘을 곱하시면은 1번 경우에 함수의 개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 한 가지고 아래 거는
456에서 3, 4, 5, 6으로 하는 크기수는 상관없이 그냥 메인 함수의 개수, 사이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F4, F5, F6이 크기순이었으면은 요건 4C3 혹은 는 있으면 H3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F3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중복순이에요. 4의 3승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1, 2가 얘는 1, 2, 3으로 가야 돼요. 2개에서 3개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요거는 3의 제곱까지. 3의 제곱까지. 그리고 밑에 있는 4, 5, 6은 5, 6으로 가야 됩니다. 4보다 좀 낙화돼서 받는 쪽 2개, 주는 쪽 3개, 2의 3승까지. 이렇게 곱하면은 8, 9, 72까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요. 얘는 64, 얘는 8, 9, 72.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게 4, 5, 6이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4, 5, 6은 F3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4, 5, 6이 고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그냥 배제. 그래서 70이랑 64 더하시면 답은 136.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답이 되기는 한데요. 변형 문제 중에서 오늘 푼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풀다가 막히는 문제는 다음 시간 오자마자 이거 틀린 문제 좀 자세히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중복순열 25초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그래도 그 표정 이렇게 보면서 좀 하고 있는데 이해는 좀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해는 좀 잘하고 있긴 한데 혹시 집에서 막히는 문제는 좀 잘 체크해서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빡세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태우님 10분 쉬었다가 옆반으로 이동할 거고요. 방금 옆반 끝났고 정환이